이렇게.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맛있다. 뭐야?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딸기 샤를로트 케이크고요. 제가 딸기철이 되면 꼭 이 샤를로트 케이크를 만들어 보라고 추천하는 편인데 좀 맛있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딸기 케이크는 딸기가 다 하는 디저트라서 딸기만 있어도 예쁜 그런 디저트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비스킷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름 15cm 원형 종이 호일을 재단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유산지도 되고 종이 호일도 되고 두 개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직사각형 종이 호일 재단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시트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이게 오늘 도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두신 다음에 비스킷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일종의 변리법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흰자랑 노른자는 따로 분리해서 각각 계량을 해주시고요. 흰자에 들어간 설탕이랑 노른자에 들어간 설탕도 달라요. A라고 되어 있는 설탕은 흰자 쪽에 들어갈 거고 또 B라고 되어 있는 설탕은 노른자 쪽에 들어갈 거예요. 이 설탕량에 따라서도 뭐 머랭이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단단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설탕량은 정확하게 계량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밀가루는 박력분입니다. 중력분, 강력분 이런 거 쓰지 않죠? 박력분을 대체할 순 없어요.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베이지색 시트를 원하시면 색소 안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을 원하시면 빨간색소도 되고 분홍색 색소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을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핸드믹서로 반죽할 거기 때문에 핸드믹서 아니면은 반죽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핸드믹서로 사용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변리법 계란 실온인가요? 노른자는 냉장이나 실온 상관없고 흰자는 차갑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을 위해서. 노른자 쪽에다가 설탕 B라고 되어 있는 거 넣을게요. 이 노른자 쪽에도 거품을 좀 내줘야 반죽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볼륨감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중속으로 1분 정도 색깔이 아이보리빛으로 밝아질 때까지 휘핑 치시면 돼요. 색깔이 밝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부피감이 좀 늘었죠? 이제 노른자를 먼저 휘핑하는 이유는 머랭을 먼저 휘핑 쳐놓고 잠깐 방치시켰다가 노른자를 휘핑하면 머랭이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른자 쪽을 먼저 휘핑 치는 게 괜찮아요. 전 오늘 차가운 상태의 흰자를 준비했고요. 흰자가 조금 상온이거나 미지근하면 거품이 조금 거치게 올라와요. 머랭이 좀 쫀쫀하게 올라와야 반죽도 힘이 있는데 너무 거친 거품이 올라오면 반죽을 해도 그 거품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잘랐을 때 막 기공이 막 뽕뽕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머랭을 좀 힘있게 올리려면 차가운 상태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중속으로 유지하면서 휘핑 쳐줄게요. 네, 지금 제가 머랭을 30초 정도 휘핑을 쳤더니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거친 거품이 올라왔어요. 네, 이 정도로 휘핑을 치신 다음에 이제 설탕을 3번에 나눠서 투입을 할 건데요. 설탕 한 번 넣을 때마다 중속으로 30초 정도씩 휘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넣고 흰자는 우선 3번 투입이 끝났고요. 오늘 비스킷은 흰자가 너무 단단하면 안 돼요. 이 노른자랑 혼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흰자가 너무 단단하고 힘이 있으면 노른자랑 잘 안 섞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뿔이 형성되는 상태고요. 색소 2방울만 넣고 색소 넣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기공 정리하는 느낌으로 저속으로 휘핑 해줄게요. 플라스틱 볼은 좋지 않아요. 가벼워서 작업성은 좋겠지만 차라리 스텐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저속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날을 들어 올렸을 때
날 끝에 묻은 머랭이 갈고리처럼 약간 휘어지지만 이 바닥에 있는 머랭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상태예요. 이렇게 머랭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색소는 수용성이에요. 머랭은 흰자로 만드는데 흰자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을 쓰는 게 더 적합해요. 이제 노른자 휘핑 친 거를 이제 머랭 쪽에 넣을게요. 볼을 좀 긁었을 때 다 섞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섞지 않고 80% 정도만 섞인 상태예요. 이렇게 밀가루도 2번에 채쳐서 나눠 넣을게요. 먼저 절반 정도만 채쳐 넣어요. 가루를 한 번에 안 넣는 이유는 오버믹싱이 될 거를 조금 염려해서 2번에 나눠 넣는 거예요. 이렇게 J자를 그린 느낌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느낌으로 섞어주세요. 이때도 날가루 안 보일 때까지 100% 섞는 게 아니라 80% 정도 섞일 때까지만 이렇게 혼합해주시면 돼요. 날밀가루가 약간 보여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또 혼합해줄게요. 주걱을 막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살살 이렇게 볼도 돌리고 주걱도 돌리면서 혼합을 잘 시켜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빨리 한다고 비스킷가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정성스럽게 섞어주세요. 근데 색깔이 꽤 예쁜데요? 진짜 코랄빛이 도는 약간 웜톤 느낌이에요. 여기 가루가 섞이기만 하면 이제 팬닝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볼륨감 있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렇게 너무 주걱질을 많이 하면 비중이 확 높아져서 반죽이 잘 안 부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따 팬닝 할 때도 반죽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겨요. 그만큼 공기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니까 반죽 끊으시면 돼요. 오늘 사용할 깍지는 8045번 지름 1cm 원형 깍지입니다. 이때도 주걱질은 조금 최소한으로. 아까 비스킷 족공드랑 아라끼를 어떤 차이냐 물어보셨는데 비스킷 족공드가 좀 더 질기고 단단해요. 식감이 1cm 정도 띄우고 동글동글 지름 15cm가 꼭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따가 좀 잘랐을 거라서.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반죽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한 속도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윗면에 분당을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이게 나중에 구워져서 바삭한 식감을 내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분당을 뿌리고 안 뿌리고가 제품에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꼭 뿌리는 걸 추천합니다. 일 1차로 뿌려놓은 게 흡수돼서 한 번 더 뿌릴게요. 총 2번 뿌리는 거죠? 원래 이런 얇은 비스킷은 고온에 짧게 굽는 게 정석이거든요. 190도에 10분 이렇게 좀 짧게 구워서 수분감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빠르게 구워내는 게 약간 특징인데 이렇게 색소가 들어가는 반죽은 아니 너무 고온에 구우면 구움색이 다 날아가가지고 이 핑크핑크한 색감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160도에 굽는 거예요. 저온으로. 근데 저온으로 구웠기 때문에 굽는 시간을 살짝 늘려준 거죠. 그래서 저처럼 색소를 넣었다면 160도에 15분 전후로 구우시면 되고 짧게 굽겠다 그러면은 한 180도에서 190도 그 정도에 10분 전후로 구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트가 구움색이 진하게 안 났죠? 너무 잘 나왔어요. 기분이 좋네요. 굽자마자 식힌망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빨리 식기도 하고 습해지지가 않아요. 휘핑하는 정도가 너무 헷갈린다,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휘핑 치면서 50% 정도는 휘핑이 된 상태이고 지금부터 85% 정도까지 휘핑을 쳐줄 거예요.
살짝 부드러운 뿔이 생길 정도가 가장 좋아요. 50%에서 60% 정도 휘핑된 상태인데 지나가는 그 물결이 느껴지면서 들어 올리면 힘이 없어요. 휘퍼 끝에서 줄줄 흘러내린 농도죠. 이 휘퍼를 저어보면 이 결이 유지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60에서 70으로 갈랑말랑 하는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매달릴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됐죠. 이 정도면 70%예요. 자, 지금 정도가 80%에 살짝 가까운데 이제는 끝이 살짝 부드러운 뿔이 생기는 정도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선명하고 이 휘퍼를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짧고 부드러운 뿔이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광택감이 있어요. 버글거리는 느낌이 없고 광택감이 있고 끝이 뾰족한데 살짝 휘어지는, 아주 살짝 휘어지고 흔들었을 때 모양이 유지되는 이 정도가 80%라고 보시면 돼요. 인서트용 크림으로는 이 정도가 적절해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샤를로트 케이크를 만들 때 안에 인서트로 들어가는 크림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저처럼 바바로아 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나슈 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퓨레를 넣은 뭔가 무스 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의 개성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바닐라 바바로아 크림을 선택한 이유가 바닐라 맛이 호불호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과일을 써도 잘 어울리는 크림이에요. 지금 보이는 재료는 앙글레이즈 소스를 만드는 재료고 이 앙글레이즈 소스에다가 휘핑된 크림을 섞으면 그게 바바로아 크림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데워서 쓸 거기 때문에 냄비에다가 계량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노른자 준비하시고 노른자가 16g이잖아요. 적은 거는 조금 비추천인데 그거보다 뭐 2g, 3g 많은 거 괜찮아요. 오늘 설탕도 준비하시고 설탕량은 가능하면 줄이지 마세요. 너무 달지 않게 잡은 레시피라서 여기서 설탕을 줄이면 맛 자체가 너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볼에다가 화이트 커버드 초콜릿이랑 젤라틴 불려서 같이 넣어놨어요. 찬물에 불려서 물기를 꾹 짜가지고 이렇게 탱글탱글한 상태로 젤라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노른자 온도는 크게 상관없고요. 설탕 넣기 전에 한번 가볍게 풀어서 이 표면적을 좀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을 투입하면 덩어리가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른자랑 설탕을 미리 섞어 놓으면 이 설탕이 노른자 속에 있는 수분에 녹아서 시럽화가 돼요. 이제 뜨거운 우유를 부었을 때 그냥 노른자만 있었다면 노른자가 익어버릴 수 있지만 설탕이 이렇게 시럽처럼 코팅을 시켜놨기 때문에 금방 노른자가 응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탕을 미리 노른자 쪽에 섞어 놓는 거예요. 가루 젤라틴은 되는데 물에 수화시켜서 쓰셔야 돼요. 젤라틴 메스 상태로 쓰는 건 되는데 그냥 가루 젤라틴을 넣는 건 안 돼요. 자,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섞어주시고 우유는 데워줄게요. 오늘 양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을 정도로 데우기만 하면 돼요. 끓었어요. 한번 노른자랑 설탕 혼합물 쪽에 데운 우유 전부 넣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면 이 데운 우유의 수분 때문에 설탕이 다 녹을 거예요. 가능하면 이 단계에서 설탕 좀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노른자, 설탕, 데운 우유 섞은 혼합물을 다시 냄비 쪽에 부어줍니다. 온도는 82도에서 83도 정도까지만 데워주시는데 오늘 양이 굉장히 소량이라서 그 온도를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최대한 중약불 정도로 불 세기를 낮춰주신 다음에 알라나프 상태라고 해가지고 조리기 전에는 주걱으로 켜면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따가 조금 졸였을 때 이 테스트를 해보면 흐르지 않는 그런 걸쭉한 상태의 크림 상태가 되거든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걱으로 계속 저어가면서 노른자가 온도에 금방 응고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쉬지 않고 저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벌써 조금 걸쭉해지는 게 느껴지죠? 제가 덩어리 생길까봐 불 위에 잠깐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저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살짝 졸여진 게 느껴지죠? 이 노른자를 살균하기 위해서도 한번 데우는 게 중요해요. 됐어. 지금 이 주걱을 훑어보면 이 길이 선명하게 나죠. 여기서 주걱을 한번 훑으면 이렇게 모양이 유지되는 상태가 되면 알라나프 상태라고 하고, 앙글레이즈 소스가 따뜻할 때 젤라틴이랑 화이트 커버처를 바로 넣어요. 이 앙글레이즈 소스는 다시 재가열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응고가 돼버려서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한 상태에서 뜨거울 때 이 부재료를 넣는 거예요. 초콜릿을 넣는 이유는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바닐라빈 안 넣네요. 싹싹 긁어요. 오,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바닐라 넣으면은 이 바닐라 풍미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섞였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텍스처를 위해서 체에 한번 걸러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80% 정도 휘핑친 생크림 쪽에 앙글레이즈 소스 전부 넣으세요. 이게 앙글레이즈가 너무 뜨거우면 크림이 녹고 차가우면 안 섞여요. 가볍게 휘핑 칠게요. 어우러질 때까지. 1단으로 휘핑할게요. 아, 텍스처가 진짜 좋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만약에 바닐라 풍미 더 진하게 느끼시려면 한 개 다 긁어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바닐라 향 엄청 진하게 날 거예요. 텍스처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젤라틴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안 사용한다고 냉장고에 넣으면 굳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젤라틴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실내 온도가 낮을 때는 굳어버릴 수도 있어서. 그러면 시트가 얼마나 식었나 한번 볼까요? 오, 미지근하게 식었어요. 이렇게 시트가 다 구워진 거는 이렇게 떼주세요. 약간 이렇게 시트에 반죽이 묻어나올 정도가 사실 제일 좋아요. 내가 시트를 분리했는데 너무 매끈하게 잘 떨어진다, 바닥이 너무 매트하다, 이거는 오버쿠킹이에요. 그럼 시트가 딱딱해요, 질기고. 그래서 약간 바닥에 달라붙을 정도로만 굽는 게 촉촉해서 좋아요. 시트가 잘 익은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색깔이 안 날아가서 좋아요. 우리가 이거를 의도했던 거잖아요. 이번엔 원형 시트 뒤집어서 떼야 잘 떼져요.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잘라서 쓸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여기 테두리를 조금 잘라주세요. 가장자리는 좀 질겨서, 그래서 일부러 좀 크게 구워서 잘라내는 게 식감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집에서 드실 거면 지름이 넉넉한 어떤 그릇 같은 데 담아도 되는데, 바로 케이크 밑판 깔아가지고 바로 몽따주 할게요. 이걸 잘 고정시키려면 이 테두리에다가 테이핑을 해놔요. 그러면은 안 흔들려서 좀 안정적으로 몽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베이킹 스쿨에서 구매했거든요. 6.5cm, 살짝 2-3cm 정도 여유 주고 떼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몽따주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몽타주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우선 시트 준비되어 있죠. 케이크판이랑 무스띠랑 무스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딸기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도 제거해놨어요. 안에 들어갈 바바로아 크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시작하면 안 돼요. 이쪽에 테두리는, 가장자리는 질겨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1cm 정도만 잘라주세요. 시럽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조금 충분히 바르셔도 괜찮아요. 옆면을 띠지로 둘러줍니다. 이것도 옆면에 둘러주고 샤를로트는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게 다 티가 나가지고 이음매 부분을 최대하게 낑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바른 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바닥면에 깔아줍니다. 그럼 시트가 딱 들어맞아요. 이렇게. 아까 만든 바바로아 크림도 사용 전에 조금 저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이 정도만 넣을게요. 한 1cm 정도가 되게 짜주세요.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안쪽에 넣는 딸기는 모양 좀 안 이쁜 거 있잖아요. 조금 못생긴 딸기를 깔아주는 용도로 쓰고 예쁜 건 위에 얹을 거예요. 테두리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크림을 짜면 좋아요. 그래야 이 빈틈 사이로 크림이 채워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그 이번에는 시럽을 바른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놓을게요. 이렇게 누르면서 밀착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밑면에 시럽을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런 허브가 또 베이킹에 또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냥 이대로 둘러서 마무리할게요. 좀 러프한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어서 특별하니까 제가 특별히 금박까지 올렸어요. 와우. 너무 예쁘다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저도 한 조각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로 케이크 유통기한은 딸기가 시들기 전까지예요. 냉장 보관 잘 하시면은 한 2-3일도 괜찮을 거고. 이렇게 바닐라빈이 꼭꼭꼭꼭 박힌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와, 오늘 정말 아주 알찬 케이크 만들기가 됐어요. 근데 보통 생크림 케이크는 생크림이 되게 맛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바로아 크림을 썼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고소함이 있어요. 그 약간 커스터드 크림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먹어볼게요. 케이크는 사실 당일 먹는 것보다 다음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크림도 잘 숙성되고 시트가 굉장히 촉촉하게 변하거든요? 너무 맛있어. 뭐야? 이게 차가울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일반 생크림보다 확실히 고소하고 맛이 좀 더 진하고 농후하다고 해야 되나? 시트가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 녹화일 기준으로 3일 후면 크리스마스라서 좀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봤어요. 이렇게 리본도 달고. 꼭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더라도 샤를로트 케이크를 한번 익혀두면 이 과일만 바꿔서 뭐 망고 샤를로트도 만들 수 있고 샤인머스켓도 만들 수 있고 딸기도 되고 블루베리도 되고 정말 다양한 과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샤를로트 케이크 만드는 법을 한번 제대로 숙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케이크니까 진짜 이 케이크는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만들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